자, 연속 확률 변수 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한 2학분까지의 내용은 무슨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들이었어?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산확률 변수는 변수들이 숫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가 핵심이었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는 어때요? 이어져 있다. 붙어 있다가 핵심이겠지. 연속적이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집에 시계가 째깍째깍 잘 일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학원에서 뭐 고쟁이라는 친구가 이제 나를 너무 화나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나도 그 고객님이니까 고객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진상 고객님이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래갖고서 그래서 고객님 앞에서 참았지. 이제 집에 갔는데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에라 이러고 시계를 빡 던졌어. 시계를 던졌더니 시침이 날아가고 분침만 남았네. 그게 뭐야? 딱 분침이 남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근데 내가 갑자기 심심해갖고 이걸 이렇게 탁 쳐봤어요. 막 돌아갈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얘가 단 1의 오차도 없이 3시 정각에 딱 멈출 확률은 몇일까요? 모든 포인트에서 멈출 확률이 동일하다고 생각합시다. 혹시 3시 정확히 좋아하면 어떻게 풀어? 지로 이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정확히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3시를 딱 가리키려 합니다. 분침이 나왔다고 하지 대충 넘어가. 분침이 넘어갔어. 남았어요. 여기서는 시침이 남았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뭔가 하나가 남았어 아무튼. 뭐가 남았는데요? 분침이 남았어 그래. 그래서 분침을 쳤어. 뿅! 그랬더니 얘가 3시 정각에 그냥 단 하나의 오차도 없어. 확률이 몇일까요? 아니 그럼 0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2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각이라며요. 저 10이 하나밖에 안 나는데 3시 좀. 3시 문제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어색하게 그래 허세표가 3에 갔다고. 야 얘네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 남았는데 그러면 영역의 표시가 12시 이렇게 가리켜서 화살표가 2개 와야지 3시 정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3시 정각이 아니라 이 3 위치에 3시 정각의 위치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3시 정각을 3에 정확하게 단 하나 진짜 까다로운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딱 가리킬 확률은 몇일까요? 까다로운데 몇일까요? 그렇지. 왜냐면은 경우의 수가 3시, 4시, 5시, 6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3시, 3시 1분, 3시 1초, 3시 0.1초, 3시 0.001초 이렇게 막 엄청 많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은 굳이 표현하자면 몇이다? 0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또 왜 뭐가 문제야? 내가 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다음으로 못 넘어왔어. 여기서 응 하고 울음을 품은 친구가 처음이야. 얘기해봐봐. 아니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 저 예시가 이해하는데 아니 너무 다르고. 그냥 그냥 태클을 걸고 싶어갖고서 이렇게 한번 끌어갔다. 네. 이것도 이제 고도의 수업 시간 늘리기 위한 작전인 거지. 자,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내가 얘기를 이렇게 바꿔보면 좀 달라요. 2시와 3시 사이를 가리키는 확률은 2시 3시 말고 발미라고 3일 뭐야? 아니에요. 얘네 또 태클 걸어요. 2시 방향과 3시 방향의 사이 방향을 가리키는 확률일 거예요. 아니죠. 이건 얘기하는 뭐가 다른지. 얘는 이런 구간 내에도 몇 개 있어. 가리킬 수 있는 게. 요즘에 많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리킬 수 있는 모든 방향들이 저 방향의 몇 분의 몇이겠어? 12분의 1이겠지. 그지? 1은 무조건 나온다는 건데 그럼 넌 여기서 아무리 쳐도 여기로밖에 안 간다는 건데 말이 안 되지. 12분의 1이겠죠 당연히. 이 간격이 몇 개 있어? 60개. 아니 어떻게 이 간격이 60개 있어 진짜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10개 있잖아 10개. 그리고 다 확률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2시 방향과 3시 방향 사이를 가리킬 확률은 몇일 것이다. 12분의 1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다루는 확률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특정 포인트의 확률은 무조건 몇일까요? 그냥 무조건 0이다. 대신에 어떤 식으로 제공될까? 구간 어디 이상 어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아니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확률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것과 이 확률은 같아 달라? 그치, 연속 확률 변수에선 같지.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에서는 뭐가 의미가 없다? 등호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도 갖다 표시 없어도 똑같아요. 당연하죠. 맞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 이상확률 변수에서 공부해둬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아니? 응? 3개 있었어요. 1번 확률 질량 함수, 2번 평균 분산 표준 편차, 3번 이항 분포. 이렇게 3개였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우리 숙지해둬야 되는 내용이 몇 개 있을까요? 1개. 2개 있습니다. 1번 확률 밀도 함수. 자, 정말 다행히도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건 맞았어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2번이 바로 정규 분포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누구랑 친구 같아? 확률 질량 함수랑 약간 친구는 아니고 라이벌? 이런 느낌? 얘는요? 이항 분포랑 약간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부터 보여줄 건데, 애초에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변수로 뭘 표현한 함수였어? 확률을 표현한 함수였지. 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 왜냐면 특정 포인트의 확률은 어차피 몇이니까 확률 0이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냐? 약간 이런 거지. 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거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보통 우리가 스몰 fx라고 씁니다. 얘는 그냥 정의할 때 몇 가지 약속이 있는데, 일단 1번 fx는 0 이상이에요. 이건 그냥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를 들어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 있는데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1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냐면, 이 넓이가 확률이 되게 세팅해 놓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면 이 확률이 나온다 이거지. 곧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는 뭐로 확률을 표현하는 거야? x축 사이와의 넓이로 확률을 표현한 함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오씨, 근데 저거는 되게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적분이죠. 정적분. 그지? 그러니까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에서 확률을 구하는 연산은 정적분과 당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정적분을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가 잘은 출제한데, 근데 그 발상을 이용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스킵할 수 있어서 정적분의 성질을 적용하는 예시들도 있다. 이건 기출문제에서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페이지 63페이지인가? 64페이지? 이것도 왜 똑같냐? 보면은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 있지. 일단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이건 오케이. 근데 2번 이 전체 넓이는 당연히 그럼 몇이겠어? 전체 넓이는 당연히 1이겠죠? 그지? 자, 그 다음 3번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 사이에 x축 사이와의 뭐를 구하면 된다? 넓이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확률 밀도 함수가 fx일 때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를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하잖아. 그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 등호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크다건 크거나 같다건 무조건 어떻다? 똑같다 확률은. 그래서 예제곱은 한번 볼게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을 직접적으로 쓰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 뭐가 나와? 도형의 성질을 쓰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예제곱은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가 죄송합니다. 다들 수화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지금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a까지는 이렇게 가죠. 근데 a부터 3a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을 따라가는데 3분의 2a 넣으면 몇이에요? 3a 넣으면 0이죠. 그리고 a 넣으면 a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뭐고요? a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가 몇이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3 a 제곱이 1이다 하면 a 값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b부터 3a까지의 확률이 몇 분의 몇이래? 6분의 1이래. 자,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확률이 몇일 것 같아요? a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넓이가 몇이니까 1이고 높이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b 이상 3의 이하의 넓이가 6분의 1이라는 얘기는 b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겠죠. 꽤 오른쪽 아닌가요? 그럼 이쯤 b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지? 이 넓이가 몇이다? 6분의 1이다. 근데 3분의 a는 6분의 몇이야? 6분의 4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뭐예요? 닮음이죠. 그러면 넓이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4니까 길이비는 1대 2니까 여기 센터에 딱 b가 있어야지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b는 몇 A다? 예, 이렇게 나오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3a b를 구하래요. 근데 b가 2a니까 6a의 제곱을 구해라 이거 아니야? 여기 몇 배 하면 돼? 6a의 제곱은 4배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다. 보면 알겠지만 적분 같은 건 안 썼죠? 그지? 그냥 도형의 성질, 닮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나요. 근데 당연 내신에선 적분 쓰는 문제 낼 수도 있고 수능의 어떤 특정 모의고사의 일정 문제들도 적분의 특징들을 좀 이용하면 되게 간단한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인 뭐다? 확률밀도 함수다. 자, 이제 정규분포를 볼 건데 사실상 이 정규분포가 통계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확률분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은 정규분포의 약자이고요. 라지엔 가로 열고 스몰m은 뭐야 이거? 이거 보게? 평균. 시가마 제곱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분산이에요. 평균 콤마 분산 이렇게 표현해. 이항분포는 b 모 콤마 뭐 이렇게 했어. n 콤마 p 이렇게 했지. 정의에서 쓰이는 총수의 횟수 n 그리고 한 번 그 특정 사건이 한 번씩 했을 때 일어나는 p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잖아. 정규분포는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정규분포 막 이렇게 뭐 처리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대체 정규 분포가 뭔데부터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규 분포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나하고 주연이하고 그만. 밖에 나가서 처음 마주치는 맞아. 그만. 성인 남성 키 맞추기. 그만 맞춰요. 좀 예시 좀 바꿀까? 바꿔요. 뭐 바꿀 적절한 게 없는데? 몸무게 맞추기로 할까? 아씨, 나 지금 잠을 못 자고 창의력이 떨어져. 아, 뭐 좋은 거 없나? 꼭 저랑 해야 돼요. 없어. 그렇지. 알았어. 그럼 내가 태희랑 가갖고서 밖에 나가갖고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성인 여성 키 맞추기 내기를 했어요. 됐지? 나름 창의적이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맞추기 내기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벼운 내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성인 여성 평균 키가 164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평균보다. 아 그래? 얘가 딸리는 기분이 거 아니, 조금- 얘가 딸리는 거예요. 알았어. 얘가. 163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알았어. 좀만 더 줄여주세요. 이 정도는 이제 만족하자. 이 정도는. 난 만족스러워. 난 평균이거든. 160이라고 하자. 됐지? 만족스러워? 좋아.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 여성의 평균 키가 160이에요. 근데 내기를 했어. 근데 내가 나는 키 큰 사람이 너무 좋아. 왠지 170 이상의 사람을 처음으로 마주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둘이 나는 175 이렇게 걸었단 말이야. 아니야. 이러면은 아니지 뭐 가벼운 얘기면은 아, 그치. 이제 그냥 희망사항으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아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건물 내기야. 스타벅스 건물. 스타벅스 건물 내기야. 그러면 어때? 이건 난 제정신이 아니지. 이건 노 휴먼이지. 노유먼. 그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왜? 몇에 걸어야 돼요? 160. 160에다 걸어야겠지. 왜 160에 걸어야 돼? 평균 키. 평균 키인데 왜? 평균 키가 160인데 160에 걸어야 하는 근거는 좀 부족한데? 좀 더 덧붙여야 돼. 여기서 한마디 정도를 더 붙여야 돼. 평균이 160이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160이 어떨 거라. 제일 많을 거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정규분포라는 거는 자료들의 분포들이 있잖아. 근데 자료들의 분포들이 평균에 모여 있을수록 그 개체수라 그래야 되나? 그 값이 더 어떻고 양이 많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적은 그런 분포를 띠고 있는 애를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실제로 한 2m 10cm가 넘는 사람 이러면 이제 거의 없겠죠. 엄청 적을 거 아니야? 반대로 이제 성인 남성인데 막 이제 1m 10cm인 사람 이런 사람도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이 극과 극은 이렇게 통한단 말이야. 둘 다 없다고. 근데 뭐 예를 들어 성인 남성인데 평균 키가 174야. 그럼 174인 사람이 제일 어떨까? 많겠지.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 키는 연속이야 이산이야. 딱 174라는 게 아니라 174 인근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이제 맞는 얘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는 너무 직관적인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인 거고. 그래서 정규분포를 완벽하게 수식적으로 정해야 하면 이거 뭐야 이름이? 이거 이름이 뭐였어? 좋아. 너 누구야? 오. 나왜또 졸리네. 저 이잖아. 자, 확률도 함수가 저딴식으로 되어 있는 애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요? 우리 미적분모들 익숙한 친구 있네요, 우리. 자주 이렇게 다루던 친구죠. 저 자연상수이 맞아요. 근데 당연히 미적분 내용이잖아. 그러면 이거 학통에 나왔으니까 이식 중요해 안 중요해? 개뿔 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식 자체는 안 중요하지만 저식의 특징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식의 특징을 대충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는 얼추 2.718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건 다 상수잖아. 상수 이렇게 되지. 변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x밖에 없지. 자 그럼 봐봐. x가 m일 때 뭐 저 fx의 y 값이 적당히 이렇게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시다. 어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 빼기 m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x 딱 변수가 x 빼기 m의 제곱밖에 없잖아. 그러면 m 더하기 알파를 넣는 것과 m 마이너스 알파를 넣는 값이 항상 어때? 똑같겠지. 뭐다? 대칭이다. xm에 대해 대칭이다. 첫 번째 특징이야. 오케이? 근데 정규분포잖아. 네 값을 해야 되잖아. 이 값이 무슨 값이게? 아니, 이 y 값이 이 함수의 무슨 값일 거야? 자 아까 내가 정규분포 뭐라 그랬지? 평균 인근에 가장 많이 모여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어떻다? 개체수가 적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이 값이 무슨 값일까요? 최대값이죠.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상수잖아. 이거 증가경향 감소경향 지수함수의 관점으로 보면 1보다 크니까 증가경향이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지. 그럼 덩어리가 커질수록 실제로 어때죠? 작아지지. 그러니까 m에서 지금 제일 작잖아.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겠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급발진 해볼까요? 한 x에 1억 넣었어. 그럼 2.7에 마이너스 1억의 제곱이잖아. 거의 몇 같아? 거의 0맞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얘는 무슨 함수라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러면 x축 사이와의 뭐가 확률이야? 넓이가 확률이에요. 자 마이너스 뭐한 데부터 플러스 뭐한 데까지 전체 넓이는 몇일까요? 당연히 1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 대칭이네? 이쪽 넓이? 저쪽 넓이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동일한 정규분포인데 평균값을 내가 키워. 그럼 평균값을 키운다는 얘기는 이 전체 식에서 얘만 변화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의 생김새는 똑같이 바뀌어? 똑같지. 그런데 위치만 바뀌는 거 아니야? m이 커지면 어디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m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가지.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은 누가 결정짓게? 모양은? 시그마가 결정해줘요. 자 시그마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이놈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해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그마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합시다. 내가 분산표준변차 설명할 때 그 전에 먼저 선행되는 하나의 이 용어를 설명하고 분산표준변차를 설명했어요. 그 용어가 뭐였어? 세 글자. 삼포도였어요. 오 훌륭한데? 삼포도가 뭐죠?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인 거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표준편차, 분산은 삼포도의 종류 중 하나잖아. 표준편차나 분산 값이 작으면 평균에 더 모여있어, 퍼져있어? 더 모여있어. 그지? 시그마가 커지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더 자료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우리 그래 이 용어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혹시 그러면은 자료들이 고르다라는 거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퍼져 있는 것 같아 자료들이? 그래서 고르다. 자료들이 고르다라는 얘기는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일까요? 작다는 얘기일까요? 시그마가 크다는 얘기처럼 보이지. 놀랍게도 얘는 작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게 납득이 안 됐거든. 그래서 그 네이버 그 사전을 찾아봤어. 그러니까 자료들이 큰 변화 없이 일관되다 이런 뜻이 있어 고르다가. 그래서 평균에 모여 있어야 자료들이 폭이 안 크고 일관된 거잖아. 그런 뉘앙스의 뜻이 있습니다. 고르다. 그래서 고르다는 표준편차가 작다를 의미합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기억 니은 맑고 틀리고 고르는 문제 있잖아. 그런 거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어갖고 그냥 언급한 거고. 다시 예로 돌아갑시다. 되게 자요. 자, 아주 그냥 자 시그마가 작아져. 그럼 평균 인근의 자료가 많아져.
아니지 많아요. 그러면 평균 인근에 있을 확률이 커져 작아져? 평균 인근에 있을 확률이 커져 작아져? 커져요. 커지지.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시그마가 작아지. 오케이. 근데 전체 넓이는 몇으로 고정돼야 돼? 1로 고정돼야 되니까 결국 따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시그마가 커지면은 반대로 어때?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료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높이가 낮아지고 대신 내가 좀 살이 불어요. 뚱뚱해졌다. 네, 이런 느낌으로 시그마가 커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시그마가 똑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똑같게 생겼고 시그마의 크기에 따라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결정되는구나. 그리고 m은 그저 뭐를 결정짓는다? 위치, 대칭축의 위치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67페이지 보시면 이 정규분포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의 특징, 송 모양, 뭐? 아 그래. 지구과학이구나. 아니야? 한시야? 아 그래. 아무튼 그렇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잘 생각해봐. 야, 너는 왜 이상한 얘기할 때만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제 중요한 수업하면 갑자기 자, 시끄럽고 봅시다. 아 맞다, 갑자기 불안해졌어. 나 저거 실수로 비행기 모드 안 하고 지금 촬영 중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설마 그거 아니겠지? 소리 꺼지면 나 진짜 울 거야. 여기서 바로 주저앉아서 운다. 자막해주세요. 아니 자동차. 그냥 확통 다 내려버릴 거야. 하나라도 이제 오염되면 안 된다. 그럴 바에 다 내린다. 약간 이런. 야, 농담이고 아무튼 자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이 세상에는 자료들이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많은 자료들은 전부 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웬만하면 어때? 다르겠지. 그지? 너의 그 고등학생 그 여학생의 키하고 성인 남성의 키하고 똑같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말이 안 되잖아. 웬만하면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내가 확률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내 이상형인 여성 키를 만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거야. 그럼 당연히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개팅을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잖아. 7번 정도만 한 번은 만난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료들이 매번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성인 여성 키의 평균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표준 편차도 구해갖고 어떻게든 저 통계청에서 자료를 해갖고 딱 집어넣었어. 들어가서 확률을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쟤를 뭐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평균이 162야. 근데 난 170 이상인 사람이 좋아. 그래서 여기 170이고 이 넓이를 구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게?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확률이 한 30%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한 4번 정도 가면은 그래도 3분의 2가 운 없게 4번 연속으로 터지지 않는 이상 한 번쯤은 이렇게 만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지. 근데 자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그리고 둘째는 이 넓이 대체 어떻게 구할 건데? 넓이 구하려면 당연히 이 함수를 뭐 해야 돼요? 정적분해야 돼요. 근데 이 적분할 수 있나? 우리 미적분러 친구들도 이거는 보고서 딱 판단해야지. 아 이거 적분 안 된다. 그지? 우리 미적분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적분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2에 여기에 x에 2승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적분이 안 돼요. 하고 싶으면 앞에 도우미인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그치? 아무튼 그래서 얘는 적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방법을 썼어. 그 지오지브라에 딱 그린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자로 재갖고 넓이를 구했어. 구했다고 칩시다. 근데 키만 따지면 안 되잖아. 몸무게도 따져야 되지. 이것저것 다 따져야 돼. 그러면 내가 매번 그 짓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좋겠는데
그냥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의 확률들을 내가 구간별로 모조리 다 주사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규분포가 있지. 그러면은 얘의 범위를 이 기준이 되는 애의 범위로 변환한 다음에 그 미리 조사해둔 애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거야. 이 논리가 언제 또 쓰였어요? 언제 쓰였죠? 내가 모든 애들을 매번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일단 특정 누구의 애들 값을 다 조사해 놓은 다음에 변환해 갖고 간다. 이거 어디서 배웠게? 이런 느낌, 이런 발상. 오, 정확합니다. 오, 훌륭해. 바로 상용 로그가 그 목적이 그거였죠. 내가 미치 7.1인 로그, 3인 로그, 2인 로그 모든 로그들을 다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래서 1번 미치 몇인 로그의 값을 다 조사해 놓는다. 10인 로그의 값을 다 조사해 놓는다. 2번 그냥 일반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꾸는 공식을 배운다. 그게 뭐였어요? 일반 로그를 미치 10인 로그로 변환하는 공식 이름이 뭐야? 밑변환 공식이죠. 오케이? 얘도 같은 논리로 적용된다 이거지. 1번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를 구해서 얘의 표를 싹 다 조사해 넣을게요. 넓이를. 걔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이런 정규분포예요. 평균이 몇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야. 얘 구간별로의 뭐를 다 조사해놔? 확률들, 넓이들을 다 조사해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배수 일반적으로 우리 라지 X로 쓰지. 얘는 라지 Z로 씁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 2번 마치 우리가 로그에서 밑변환 공식을 사용했듯 저 일반적인 정규분포 X를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인 라지 Z로 변환하는 공식 우린 참고로 그렇게 변환하는 걸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준화하는 공식을 배워봅시다. 자, 근데 표준화 공식은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Z로 바꾸고 싶지. 그럼 X 확률 변수에서 걔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시면 Z로 바뀌어요. 자,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해. 이 Z의 평균 구해봅시다.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변수가 누구밖에 없어? X밖에 없지. 그럼 얘하고 얘는 다 무슨 수니까? 상수니까 시그마분의 1 2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2x가 뭐예요? m이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 하면 무조건 몇이 돼? 0이 되죠. VZ도 구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지. 언제 시그마 제곱이 뭐야? VX잖아. 그러니까 약분하면 무조건 몇이 돼?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해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두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평균이 몇이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 그러면 얘에 대한 확률은 어디에 조사를 해놨을까요? 당연히 맨 뒷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 다르기 라고 해서 내가 표를 다 거기 기록을 해줬습니다. 근데 좀 웃기지 않아? 저 표를 딱 들고서 확률을 구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표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애들 중에서 뭐 몇 개들이 사용될 거니까 잘 찾아봐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대신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해석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는데 그 표를 보면은 표를 보고 싶은데 주무시고 계신 68페이지를 보세요. 자, 막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표가 일단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 자, 뭐가 이상하냐면 스몰 z가 1.0이야. 그럼 여기에 1을 넣어. 그러면은 이 라지 z가 0에서 1일 확률이 0.3413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근데 왜 0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0 왼쪽은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z란 상한이 있으면 z 이상은 어떻게 구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거든. 근데 하나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라지 z는 결국 표준 정규 분포를 바꿨지. 그럼 평균이 몇이 됐어요? 0이 됐지. 그럼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사실 1을 넣었다는 얘기는 0에서 1 사이에 이 부분 넓이를 구해봤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0.3413이 됐다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혹시 1에서 2 사이의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2에서 1. 그렇지! 0에서 2에서 0에서 1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애매한 부분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이상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그지? 0.5 반땡에서 0에서 몇 사이의 확률을 뺀다? 0에서 2 사이의 확률 요거를 빼면 0.022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 그럼 대칭이니까 대칭 하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5 이상의 확률 이만큼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부분은 표에서 뭐를 찾고? 1.5를 찾고 이 부분은 몇이니까? 0.5니까 0.5랑 이거 더해주면 0.9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표만으로도 뭘 다 찾을 수 있어? 문제에서 필요한 확률들을 다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환을 해서 확률을 찾는 것까지 거의 무슨 사인 그래프가 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구만. 사인 100분의 1x야. 100배 확대됐어 좌우로.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다 천천히. 수학적 드립이었습니다. 코코지 상상들 시작하는 거 사인도 아니고 코사인 같으니까. 아 그렇지 코사인 맞아 맞는 말이야. 하지만 둘은 평행이동 관계니까 대충 넘어갑시다. 자 우리 한마디가 사인 70페이지 70페이지 우리 고개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 유진수 애들이 너무 비웃었다고. 아 그래? 그거조차도 나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내려갔대. 동시에 고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겠어. 지훈이가 끼워준 것도 듣고. 자 70페이지 70이 맞나? 70이에요. 그거 오케이 좋아요. 자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대. 지나가면서 고개를 차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4 이상 7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는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해야겠지. 그러려면 뭐를 빼고 뭐를 더하는데? 평균을 빼고 아니 더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빼고 뭐를 나눠? 표준 편차를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이 세 식에 다 10식을 빼고 몇 식을 나눌 거야? 3식을 나눠서 부등식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부등식하고 이 부등식은 완벽하게 어떤 부등식이에요? 똑같은 부등식이에요. 형태만 좀 변환해 놓은 거지. 근데 얘가 뭐야? 이제 이게 z로 바뀐 거 아니야? 평균 빼고 x에서 평균 빼고 3 나눴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걸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확률 빗도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표준정규분포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에 뭐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그럼 표에서는 누구에서 누구를 찾아갖고 어떻게 하면 돼? 0에서 2 사이의 확률에서 0에서 1 사이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모으면 된다. 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표를 보시면 0에서 2 사이가 0.477이지 0에서 1 사이가 0.3413이지 두 개 빼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예제 10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0,16은 4의 제곱이죠? 이걸 따를 때 16 이상 x가 28 이하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20을 다 빼고 4를 다 나누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이제 한 번에 합시다. 20 빼고 몇 나눠? 4 나눠. 그럼 가운데에만 뭘로 바뀌어? Z로 바뀌어.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가 변하면 되겠죠. 그럼 Y축이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 이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표에서 몇몇 찾아갖고 1이랑 2 찾아서 두 개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예제 11번 보세요. x가 정규분포 m, 4니까 2의 제곱이라고 씁시다. 자, 2의 제곱을 따르고 자, 이게 0.4771에 이번엔 얘를 이용해서 뭘 찾으라는 거구나. m을 찾으라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또 시작된 사인 코사인. 박자가 너무 소름 돋게 맞아갖고 약간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 자, 보세요. 이 부등식이 말이 되는 부등식이려면 어때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A 음수야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m보다 m이 커야 되니까. 이걸 왜냐고 물어본다면야 이제 그치? m이 음수다를 찾읍시다. 자, 그 다음 z로 바꿔볼까요? 그럼 다 못 빼고 m 빼고 몇 나눈다? 2 나눈다. 얘 z 되지. 얘 0 되네. 이렇게 되지. 이게 뭐다? 0.477이래. 근데 m이 음수랬으니까 당연히 2분의 m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이 넓이가 뭐여야 돼? 0.477이어야 되는 거지. 표에서 0.477을 찾으면 몇이에요? 2죠. 그러면은 얘가 몇이면 되게? 아니지. 마이너스 2여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겠지. 그래서 m이 마이너스 4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제 12번 실제 우리가 요새 출제되는 유행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문제들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래? 자, m,3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 확률 빗도 함수가 fx래요. 근데 의인 f6보다 f9가 작고 f5보다 f8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이걸 만족시키게끔 하는 누구의 범위를 찾아라. m의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식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어차피
f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기가 뭐예요? m, 이야. 근데 6쪽이 9쪽보다 어떻대? 크대. 그러면은 6쪽과 9쪽의 그 f면 함수값 아니야? 그게 같아지는 순간이 경계가 되겠죠. 그런 순간에는 얘네들이 어디에 대칭한 순간? m에 대칭한 순간이죠.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커지고 싶은가요? 6이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두 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아주 조금이나마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이 6과 9의 센터보다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 6과 9의 센터는 2분의 15죠. 그거보다 m이 왼쪽에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게 뭐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조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조건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 식도 봐야지. 5랑 8은 어때요? 반대로 8쪽이 크죠. 그럼 지우개로 싹 지우고 이번엔 5, 8이 같다고 쳐볼게. 이렇게. 자, 근데 실제로는 누가 커야 되니까? 8이 커야 되니까 그거는 어느 쪽으로 조금이나마 밀려야 돼? 왼쪽으로. 그럼 5와 8의 센터 값인 누구? 2분의 13보다 m이 어때야 돼요? 커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지. 기출문제는 여기서 m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m이 누구밖에 안 돼? 7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이건 개념서니까 그에 걸맞게 그냥 범위 찾아라 정도로 내가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자, 이해되실까요? 있다고? 있어? 아니, 만약에 있다면 뭐겠냐고. 그럼 이미 7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요거까지는 알아둡시다. 여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y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 변수 뭐라고 할까? w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근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어. 내가 확률 같은 걸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누구로 바꿔야 돼? 얘네들을 다 Z로 바꿔야 되지.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X의 평균이고 Y의 평균이고 저 W의 평균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쪽으로 K 시그마 1만큼 떨어져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M1 더하기 K 시그마 1이죠. 자, 이 포인트를 Z로 변환하면 뭐가 되게? 뭐를 빼고? M1을 빼고 뭐를 나눈다? 시그마를 나눈다. K가 되겠네요. 예컨대 이거 이하일 확률은 Z가 이거 이하일 확률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 얘 시그마가 시그마 2야. 표준 편차가. 오른쪽으로 K 시그마 2만큼 보냈어. 그럼 당연히 M2 더하기 K 시그마 2가 되겠죠. 여기에서 M2를 빼고 시그마 2를 나눈 게 Z인 거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또 K가 되죠. 그러면 여기 느낌 오는데 여기서 K 시그마 3만큼 보냈어요. 그럼 뭐가 돼? 당연히 M3 더하기 K 시그마 3지만 얘를 Z로 바꾸면 결국 뭐가 되겠어? K가 되겠지.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놈은 당연히 위치가 달라 보이지만 Z로 변했을 때 어떤 점을 찍는 거야? 같은 포인트를 찍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같이 그러면은 걔네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똑같은 거야. 표준점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예를 들어 전국 수학 실력 몇 프로인지가 궁금해. 그러면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여기 찍혔어. 넓이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0.1이 나왔어. 그럼 아 나는 전국 10% 아니 0.1은 좀 그렇다. 넓이는 0.001이 나왔어. 그럼 난 전국 0.1%의 약간 수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맨 뒤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숫자가 안 나와 있어. 몇 가지 나와 있죠? 3점 몇 가지밖에 안 나와 있지 않나요? 3.4. 그지? 3.4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 왜 3.4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지 알아? 3.4일 때 확률 뭐라고 적혀 있는지 보세요. 3.49인 포인트의 확률이 거의 0.499 아닌가? 두 배 하면 거의 몇이야? 1이지. 그러니까 그냥 극한의 상위권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 키로 따지면 3m짜리인 거야 이미 사람 키가. 거의 진격의 거인이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눌러주세요.